서론 여성 리비도에 대한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통합적 접근 여성의 성적 욕구, 즉 리비도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고 편견에 둘러싸인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다산 숭배 사상부터 빅토리아 시대의 억압적인 순결 이데올로기, 그리고 프로이트프르드의 남근 중심적 정신 분석학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은 종종 무시되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억압은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조차 이 주제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성혁명과 페미니즘의 물결은 이러한 낡은 패러다임의 균열을 가져왔고, 신경과학, 내분비학, 진화심리학의 눈부신 발전은 마침내 여성의 리비도를 과학의 영역으로 온전히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성의 성적 욕구가 단순히 남성 욕망의 미러 이미지이거나 수동적인 반응의 산물이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 고유의 생물학적 리듬과 심리적 구조,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발현되는 지극히 복잡하고 능동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 생물학적 요인, 비요, 심리학적 요인, 피사이코, 그리고 사회적 요인, 소시얼을 모두 아우르는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 비헤이어 사이코소셜 모델이라는 통합적 틀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본 분석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통합적 모델의 가장 근간이 되는 생물학적 비요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욕망이 신체 내부에서 어떻게 설계되고 작동하는지를 미시적인 수준까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욕망의 기원이자 총사령부인 뇌의 복잡한 신경회로를 탐험합니다. 우리는 감정과 본능을 관장하는 변형계의 원초적 충동과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대뇌피질의 정교한 통제 기능이 어떻게 기량하고 협력하는지, 그리고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화학 물질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상세히 해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욕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신경생물학적 프로세스의 결과물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신체의 화학적 지휘자인 호르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특히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선, HPG-축이라는 내분비계의 핵심 통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주요 성호르몬들이 여성의 월경 주기와 생애 주기에 따라 어떻게 리비도의 강렬한 파도를 만들어내는지를 추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호르몬의 주기적인 변주가 여성의 감각 기분, 심지어는 파트너 선택의 미묘한 경향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여성의 몸과 마음에 대한 피상적인 관찰을 넘어 그 안에 내재된 경이로운 생명의 리듬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심오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식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서로의 생물학적 현실을 존중하고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견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제1장 욕망의 총사령부 뇌의 신경생물학적 기제, 인간의 모든 경험과 마찬가지로 성적 욕구의 근원지는 생식기가 아닌 뇌입니다. 뇌는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적 단서 파트너의 모습, 목소리, 향기, 와 신체 내부의 생리적 상태, 호르몬 수치,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욕망이라는 주관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을 빚어냅니다. 이 복잡한 창조 과정은 뇌의 특정 영역들이 마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즉 뇌회로, brain circuitry, 이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1절 감정과 본능의 원천 변형계, 림빅 시스템의 심층적 역할, 대뇌피질 아래 깊숙이 위치한 변형에는 진화적으로 오래된 뇌 영역으로 생존의 필수적인 감정, 동기, 기억 학습을 담당합니다. 성적 욕구와 같이 강력하고 본능적인 동기는 바로 이 변형계에서 발화하고 증폭됩니다.
첫째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무스는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장치이자 본능의 중추입니다. 이 작은 뇌 구조물은 천혈압 갈증 굶주림과 같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적 행동을 포함한 종족 보존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합니다. 특히 시상하부의 복내 측핵, 벤트로미디얼 누클러스과 시각 교차 앞구역, 메디얼 프리옵틱 에리아은 성호르몬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어 혈중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농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적 수용성과 동기를 조절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를 통해 전신의 내분비계를 총괄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선, HPG 축의 정점에 있다는 점입니다. 시상하부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GnRH를 박동성으로 분비하여 뇌하수체의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난소의 호르몬 생산을 결정합니다. 즉, 시상하부는 뇌의 신경계와 몸의 내분비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편도체 에이믹달라는 감정 정보의 게이트키퍼로서 들어오는 모든 자극에 대해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가, 위협적인가, 보상이 되는가를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성적 맥락에서 편도체는 매우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전하고 신뢰로운 파트너와의 친밀한 상황에서는 파트너의 긍정적인 신호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를 감지하여 성적 흥분을 증폭시키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는 후각망굴 올팩토리 벌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파트너의 채취나 페로몬과 같은 화학적 신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원초적인 끌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위협적이거나 불안한 단서 파트너의 강압적인 태도, 불편한 환경, 과거의 트라우마를 연상시키는 자극과 감지되면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경보를 울려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성적 반응을 포함한 모든 비필수적인 신체 기능을 차단하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됩니다. 이는 여성이 성적 욕구를 느끼기 위해 심리적 안전과 신뢰가 물리적 자극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신경생물학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셋째 해마 히포캄푸스는 기억의 도서관으로 새로운 경험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적 욕구는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성적 경험과 그에 수반된 감정의 총합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파트너와의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웠던 경험은 햄의 성공적인 보상 기억으로 저장되어 현재의 성적 단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욕구를 촉진합니다. 특히 해마는 상황 의존적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특정 장소, 특정 음악, 특정 분위기가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 상황 자체가 강력한 성적 욕구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의 부정적이거나 충격적인 경험이라도 해마와 편도체에 강하게 각인되어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회피 반응이나 불안 반응을 유발하며 성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이성과 환상의 조율자, 데네피질 세레브럴 코텍스의 다면적 기능.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고도로 발달한 대뇌피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뇌피질은 본능적인 충동을 사회적, 윤리적 맥락에 맞게 조절하고 추상적인 사고와 상상을 통해 경험을 재창조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가장 진화된 뇌의 영역인 전전두피질, 프리프론탈 코텍스, PFC는 성적 욕구의 최고 경영자, CEO 역할을 합니다. 전전두피질 내에서도 각 영역은 분업화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안화 전두피질 오비토프론탈 코텍스는 잠재적인 성적 파트너나 상황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될 보상과 위험을 저울질하여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배회측 전 전두피질 도솔라테럴 프리프론탈 코텍스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실행 기능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욕구가 강하게 발현될 때는 이러한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전두엽 기능, 저하 하이포프론탈리티 현상이 나타나 변형계의 본능적인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새롭게 주목받는 영역 중 하나는
뇌섬엽 인수라 콜텍스 또는 섬엽입니다. 뇌섬엽은 심장 박동호흡, 천 내장 감각 등 신체 내부의 상태를 감지하고 인식하는 내수용 감각 인테로셉션이 핵심 중추입니다. 성적 흥분이 시작되면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피부가 뜨거워지는 등의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뇌섬엽은 바로 이러한 생리적 신호들을 통합하여 내가 지금 흥분하고 있구나 라는 주관적인 감정적 느낌으로 변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뇌섬엽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신체적 흥분 아로우사를 심리적 욕망 디사이어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전대상 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은 주의를 집중하고 감정적 정보와 인지적 정보를 통합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데 관여합니다. 수많은 내외부 자극 속에서 성적인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변형계의 감정적 충동과 전전두피질의 이성적 판단 사이에서 갈등을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성적 행동을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대뇌피질은 단순히 본능을 억제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감각을 해석하고 환상을 창조하며 몸의 신호를 인지하고 최종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욕망의 경험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제3절 욕망을 조율하는 화학적 메신저, 신경 전달 물질 느로트란미터스의 교향곡. 뇌회로가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적 메신저, 즉 신경 전달 물질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성적 욕구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 하나가 아닌 여러 물질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정교한 화학적 교향곡입니다. 첫째, 도파민. 도파민에 은 교향곡의 제1 바이올린과 같이 욕망과 기대라는 주선율을 연주합니다. 중뇌의 복측 피계 연격 VTA에서 시작하여 쾌락 중추인 측좌핵 누클루스 액컴벤스를 거쳐 전전두피질로 이어지는 중뇌변 연계 보상 경로는 성적 욕구의 핵심 동력원입니다. 매력적인 파트너를 보거나 성적 접촉을 기대할 때 이 경로가 활성화되어 도파민이 분출되면 이는 단순한 즐거움, 좋아함, 라이킹을 넘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 원함, wanting를 부여합니다. 도파민은 특히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권태로운 관계보다 새로운 관계 초기에 성적 욕구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현상에 대한 신경화학적 설명이 됩니다. 도파민 수용체에는 D1과 D2 등 여러 아형이 있으며 이들의 균형이 성적 행동의 촉진과 억제에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노레피네프린에는 교향곡의 시작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와 같습니다. 성적 흥분의 초기 단계에서 분비되어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온몸의 감각을 곤두서게 합니다.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 동공을 확장시키며 주의력을 성적 자극에 고도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체를 성적 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각성 상태로 만들어 미세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셋째, 세로토닌은 전체적인 조화와 안정을 담당하는 첼로나 비올라와 같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충동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적 기능에는 억제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HIVE-HT2A와 같은 특정 세로토닌 수용체의 활성은 선교과 오르가슴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계열 항구울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반면 다에드HT1A 수용체 등은 오히려 성기능을 촉진할 수도 있어 세로토닌의 역할은 매우 복잡합니다. 성적 절정 이후에는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하여 만족감과 평온함을 느끼게 하고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성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기를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옥시토신은 모든 악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현악기 전체의 하모니와 같습니다. 사랑의 호르몬 또는 유대감 호르몬으로 널리 알려진 옥시토신은 시상하부에서 생성되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됩니다. 폰키스 오르가슴과 같은 친밀한 신체 접촉 시 다량으로 방출되어 파트너에 대한 신뢰감 애착,
그리고 깊은 정서적 연결감을 증진시킵니다. 옥시토신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항불안 앵시오리틱 효과도 있어 편도체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여성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이완하여 성적 경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적 쾌락을 장기적인 애착 관계로 승화시키는 핵심적인 신경화학적 메커니즘이며 여성이 정서적 친밀감을 성적 욕구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여기는 경향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이 외에도 체내 마약이라 불리는 엔도르핀, 엔돌핀스, 은 오르가슴 시의 강렬한 쾌감과 진통 효과에 기여하며 대마 성분과 유사한 내인성 카나비노이드, 엔도찬나비노이드는 이완감과 감각 증폭에 그리고 주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는 불안을 줄이고 심리적 억제를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화학 물질들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농도와 상호작용 속에서 여성의 성적 욕구라는 복합적인 경험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제2장 리비도의 주기적 변주곡, 내분비계의 호르몬 조절, 뇌의 신경회로가 성적 욕구를 위한 하드웨어라면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운영체제, OS와 소프트웨어는 바로 내분비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삶은 호르몬의 거대한 파도와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가임기 여성의 약 28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월경 주기는 성호르몬의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며 리비도의 강도와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1절 여성성의 핵심 지휘자 에스트로겐의 영향력.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으로 난소의 난포가 성장하면서 주로 생성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식 기능뿐만 아니라 뼈 건강 심혈관, 건강 피부 탄력, 그리고 뇌 기능과 감정 조절에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성적 욕구의 관점에서 에스트로겐은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월경이 끝나고 난폭이 follicular phase에 들어서면 에스트로겐 수치는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에스트로겐은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합성과 수용체 밀도를 증가시켜 여성이 점차 우울감에서 벗어나 활력과 긍정성을 되찾게 합니다. 이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사회적 활동과 새로운 관계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고 성적 욕구의 엔진이 예열되는 시기입니다. 월경 주기 중반, 즉 배랑이 오뷸라토리 페이스에 이르면 에스트로겐 수치는 정점을 찍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이때는 임신 가능성이 극대화되는 가임창 fertile window이므로 신체의 모든 시스템은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율됩니다. 높은 농도의 에스트로겐은 리비도를 여러 경로를 통해 극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첫째, 뇌의 보상 회로를 민감하게 만들어 동일한 성적 자극에도 더 큰 쾌감과 동기를 느끼게 합니다. 둘째, 신체적으로는 질벽의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두께를 두껍게 하며 글리코겐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질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교 시 발생할 수 있는 마찰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자궁 경부에서는 맑고 점성이 낮으며 양이 풍부한 배란 점액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점액은 정자가 자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풍부한 윤활액이 되어 통증 없는 부드러운 성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감각 기관을 예민하게 만들어 시각적, 후각적 매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 시기 여성이 남성의 페로몬, 특히 안드로스타디에논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배랑이 전후의 특별한 노력 없이도 성적 욕구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고 성적 환상이 풍부해지며 관계에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는 종족 보존을 위한 강력하고 정교한 생물학적 프로그램의 발현입니다. 제2절 간과된 욕망의 점화 플러그 안드로겐스의 결정적 역할. 전통적으로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안드로겐,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의 성적 욕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핵심적인 조각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약 10분의 1에서 20분의 1에 불과한 소량의 테스토스테론을 난소와 뷰신에서 생산하지만 여성의 신체는 이 소량의 테스토스테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에스트로겐이 주로 수용성과 민감성을 높이는 것과 달리 보다 직접적으로 성적 충동과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역시 월경 주기 중반에 에스트로겐과 함께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 시기에 두 호르몬의 시너지 효과는 리비도를 가장 강력하게 점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성적 환상의 빈도 강도,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성적 행동 자위의 빈도는 혈중 유리 테스토스테론, 프리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유리 테스토스테론이란 혈액 속에서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SHBG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과 결합하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니며 실제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의미합니다. 경구 피임약 복용 시 선교기 감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임약에 포함된 합성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SHBG의 생산을 촉진하여 혈중 유리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의 리비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임상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뷰신에서 생산되는 DHEA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에는 그 자체로 약한 안드로겐 활성을 가지며 말초 조직에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특히 폐경 이후에는 난소 기능 저하와 함께 뷰신에서 생산되는 안드로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일부 폐경 후 여성의 선교육 저하 치료에 저용량 테스토스테론 패치나 DHEA 보충이 고려되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제3절 안정과 억제의 이중주, 프로게스테론과 스트레스 호르몬. 배란이 끝나고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란된 남포의 껍질은 황체 코르푸스 루툼으로 변하여 프로게스테론을 대량으로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황책이 루티얼 페이스의 지배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주된 임무는 수정란이 안전하게 착상하고 임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궁 내막을 두껍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화와 유지의 기능은 뇌에도 영향을 미쳐 프로게스테론은 일반적으로 진정작용과 항불안 효과를 나타냅니다. 프로게스테론의 대사산물인 알로프레그나놀론의 뇌의 주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여 마치 천연 신경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진정 효과는 성적 욕구의 관점에서는 대체로 억제적으로 작용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뇌에서 테스토스테론의 리비도 촉진 효과를 상쇄하고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궁경부, 점액을 끈적하고 산성으로 만들어 정자의 통과를 막고 질 분비물을 감소시켜 신체적으로도 성관계에 덜 수용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이는 임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만약 임신이 되었다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안정을 취하려는 지극히 합리적인 생물학적 전략입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이 월경이 가까워지는 황체기 후반에 선교 감퇴와 함께 피로감 유방, 압통 부종 감정 기복과 같은 월경전 증후군, PMS를 경험하는 것은 호르몬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리비도의 가장 강력한 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생존의 위협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번식이나 성적 활동과 같은 비상시적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모든 에너지를 위기 대응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과다 분비되면 이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선, HPG 축의 작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하여 성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킵니다. 심지어 프레그네놀론, 스틸피regnenolone의 스틸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성호르몬 프로게스테론, DHEA 등을 만드는 공통 재료인 프레그네놀론이 성호르몬 생성 라인으로 가지 않고 모두 코르티솔을 만드는 데 동원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만성 스트레스가 어떻게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성적 욕구를 소멸시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적 욕구는 단순히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균형과 스트레스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론 생물학을 넘어 경험의 세계로 본 분석의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는 여성의 성적 욕구가 뇌의 정교한 신경회로와 호르몬의 주기적인 변주곡 속에서 어떻게 발화하고 조율되는지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탐구했다. 그러나 인간의 성 섹슈얼리티는 실험실의 데이터나 뇌 스캔 이미지 속에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개인의 신체 안에서 구체적인 생리적 반응으로 나타나고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세계 속에서 해석되며 파트너와의 관계라는 상호작용의 장 안에서 그 의미를 얻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에 보이지 않는 규범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처럼 생물학적 토대를 넘어 여성의 성적 욕구가 어떻게 경험의 차원으로 확장되는지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우리는 먼저 욕망이 신체에 일으키는 구체적인 변화, 즉 성적 반응 주기, Sexual Response Cycle를 심리 생리학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흥분과 절정의 순간에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경이로운 생리학적 변화들을 의학적으로 정밀하게 묘사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욕망의 심리적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 애착 이론, 신체 이미지 인지적 스키마와 같은 심리학적 구성 개념들이 어떻게 개인의 성적 자기, 섹슈얼 셀프를 형성하고 욕망의 질을 결정하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관계적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시야를 확장할 것이다.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방식 관계의 질, 그리고 사회가 여성의 성에 대해 부여하는 이중적인 잣대와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개인의 미시적인 생물학적 충동을 억압하거나 혹은 촉진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인 탐구를 통해 우리는 여성의 성적 욕구가 생물 비오심리, 사이코사회 소시얼라는 세 개의 축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타페스트리와 같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완성되는 전체적인 그림은 여성의 성적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제3장 욕망의 물리적 현현 성적 반응 주기, Sexual Response Cycle의 심리 생리학. 성적 욕구가 뇌에서 점화되면 그 신호는 척수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 일련의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 과정을 최초로 체계화한 마스터스와 존슨 존슨의 연구는 여성의 성적 반응을 흥분기, excitement 고원기, 플라토 절정기 오가슴, 그리고 해소기, resolution의 4단계로 구분했다. 이 모델은 이후 여러 비판과 수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성적 반응의 기본적인 생리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이 모든 과정의 기저에는 혈관충혈, 바소총에스티온과 근긴장 묘토니아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생리적 메커니즘이 있다. 제1절 흥분기 excitement phase, 각성과 준비의 시작. 흥분기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 성적 자극에 의해 시작되며 수분에서 수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성기 주변 조직으로 혈액이 몰리는 혈관충혈 현상의 시작이다. 첫째, 가장 빠르고 뚜렷한 변화는 질윤활, vaginal lubrication이다. 성적 자극이 시작된 후 단십 최소 30초 이내에 질벽의 모세혈관 네트워크로 혈류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로 인해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장이 혈관벽을 투과하여 질 내벽으로 스며 나오는데 이 과정을 혈장 누출 트란스데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형성된 윤활액은 반투명한 맑은 액체로 질 내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성교 시 마찰을 줄이고 쾌감을 높이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여성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에 의한 불수의적인 반사작용이다. 둘째, 혈관충혈은 질 자체의 구조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질의 안쪽 3분의 2 이상 부분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길어지고 넓어지는 질 확장, vaginal tenting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동시에 자궁과 자궁경부가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면서 질 안쪽의 전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spermatic pool을 형성한다. 이는 해부학적으로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교한 설계이다. 셋째, 외부 생식기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 음핵 클리토리스, 특히 음핵 귀두 글랜스 클리토리스는 남성의 음경 귀두와 상동기관으로 혈관 충혈로 인해 눈에 띄게 팽창하고 단단해진다. 소음순 라비아 미노라 역시 혈액이 몰리면서 2배에서 3배까지 두꺼워지고 색깔이 붉거나 보랏빛으로 짙어진다. 대음순 라비아 마조라는 약간 평평해지면서 좌우로 벌어져 질 입구를 노출시킨다. 넷째, 성적 흥분은 생식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방 역시 혈관 충혈로 인해 크기가 약간 커지고, 유두 니플에는 주변 근육 유룡은 의수축으로 인해 단단하게 발기, 니플 에렉션 한다. 일부 여성에게서는 가슴목, 얼굴 등 상체에 홍반이 나타나는 성적 홍조, 섹스 플러시가 관찰되기도 한다. 전신적으로는 근긴장 묘토니아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며 심박수와 혈압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이 모든 변화는 부교감 신경계의 주도해에 일어나며 몸이 다가올 성적 활동을 위해 최적의 상태로 준비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제2절 고원기 플라토 페이즈, 절정을 향한 긴장의 고조. 고원기는 흥분이 최고조에 달해 절정 직전까지 유지되는 단계를 말한다. 이 시기는 수최소수 분간 지속될 수 있으며 흥분기의 모든 생리적 변화가 더욱 강화되고 새로운 변화가 추가된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질의 바깥쪽 3분의 1, 1/3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 부분의 질벽과 주변 조직은 극심한 혈관 충혈로 인해 스펀지처럼 두껍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를 절정감 플랫폼, 올가믹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이 플랫폼이 형성되면서 질 입구의 직경은 약 30%까지 좁아지게 된다. 이는 성교 시 남성의 음경을 더 강하게 붙잡아 마찰을 증대시키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이다. 음핵은 고원기 동안 매우 흥미로운 변화를 겪는다. 지속적인 자극으로 최대한 팽창했던 음핵은 절정이 임박해오면 치골 뒤쪽 음핵 포피, 클리토럴 훗 아래로 짧게 후퇴, 클리토럴 리트랙션 한다. 이는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어 마치 음핵이 작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직접 자극으로부터 매우 민감한 음핵 귀두를 보호하기 위한 생리적 기제이다. 음핵이 후퇴하더라도 음핵 포피나 소음순에 가해지는 간접적인 자극은 음핵체 클리토럴 샤프트를 통해 계속해서 쾌감을 전달한다. 또한 자궁은 완전히 위로 들어 올려지고 소음순의 색깔 변화는 더욱 극심해져 성적 피부 반응, 섹스 스킨 리액션이라 불릴 정도로 짙은 와인색이나 보라색을 띈다. 바르톨린선 바르톨린스 글랜스에서는 성적 흥분을 알리는 독특한 향을 가진 소량의 점액이 분비될 수 있다. 전신적으로는 근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얼굴 근육이 찡그려지거나 손발이 경직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호흡은 매우 가빠지고 심박수는 분당 100회 이상으로 치솟으며 혈압 역시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다. 이 단계는 교감신경계의 활성이 점차 우세해지며 몸이 폭발적인 에너지 방출, 즉 오르가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응축하는 단계이다. 제3절 절정기 오가즘 페이즈, 쾌감의 폭발과 무의식적 수축. 절정기, 즉 오르가슴은 성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일어나는 폭발적인 방출의 순간이다. 이는 성적 반응 주기 중 가장 짧은 단계로 보통 수최서 15초 정도 지속되지만 주관적으로는 매우 강렬하고 집중적인 쾌감의 경험을 동반한다. 오르가슴의 핵심적인 생리적 현상은 근육의 율동적인 불수의적 수축이다. 고원기 동안 형성되었던 절정감 플랫폼이 약 0.8, 0.8초 간격으로 3회에서 15회에 걸쳐 매우 강하고 율동적으로 수축한다. 이와 동시에 자궁 근육 역시 불규칙하지만 강한 수축을 일으키며 항문 괄약근도 함께 수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련의 근육 수축은
강렬한 쾌감의 원천이자 오랫동안 축적된 혈관충혈과 근긴장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뇌에서는 오르가슴 동안 극적인 신경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뇌하수체에서는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자궁 수축을 유발하고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극대화시킨다. 또한 쾌락과 관련된 엔도르핀과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분비되어 강렬한 희열과 함께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오르가슴 직후에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만족감과 이완감을 주며 추가적인 성적 흥분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오르가슴 동안에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고 변형계의 활동이 극대화되어 거의 무의식적이고 원초적인 상태에 가까워짐을 보여준다. 제4절 해소기 레솔루션 페이즈, 이완과 회복의 시간. 해소기는 오르가슴이 끝난 후 신체가 흥분 이전의 평상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성적 반응 주기의 핵심 기제였던 혈관 충혈과 근긴장이 빠르게 또는 서서히 해소된다. 혈관 충혈의 해소, 즉 이완 디투메센스 과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일어난다. 성기 주변에 몰렸던 혈액이 다시 전신으로 흩어지면서 팽창했던 음핵과 소음순, 그리고 절정관 플랫폼이 원래의 크기와 색깔로 돌아온다. 질 확장 상태도 해소되고 위로 올라갔던 자궁이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다. 성적 홍조가 사라지고 심박수 혈압 호흡이 정상 수준으로 안정된다. 여성 성적 반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남성의 불응기 refractory period가 생리학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남성은 사정 후 프롤락틴의 영향으로 일정 시간 동안 다시 발기하거나 오르가슴을 느끼기 어려운 불응기를 겪는 반면 여성은 해소기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고원기 수준의 흥분을 유지하거나 적절한 자극이 계속된다면 다시 흥분하여 연속적인 오르가슴, 즉 다중 오르가슴, 멀티플 오가즘스를 경험할 수 있는 생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여성이 항상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심리적 상태 파트너와의 교감 자극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다. 제4장 욕망의 내면 풍경 인지와 감정의 심리학, 여성의 성적 욕구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생리적 반사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깊은 내면, 즉 생각, 감정, 신념,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심리적 현상이다. 동일한 생물학적 조건을 가진 두 여성이라도 그들의 심리적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성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제1절 관계의 청사진 애착 아이론 어태치먼트 티어리과 성적 친밀감, 심리학자 존 볼비에 의해 시작된 애착 이론은 본래 영유아와 주 양육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성인기의 낭만적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로 확장되었다. 개인이 어린 시절 형성한 애착 유형,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은 성인이 되어 파트너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갈등에 대처하며 성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정형 애착, secure attachment를 형성한 여성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파트너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편안하게 느끼며 상호 의존과 자율성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한다. 이들은 파트너를 신뢰하고 갈등 상황에서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덜 느낀다. 결과적으로 안정형 애착을 가진 여성은 성적 관계를 정서적 친밀감의 즐거운 확장으로 여기며 더 높은 수준의 성적 만족도와 욕구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옥시토신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최적의 심리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반면 불안형 애착 anxious attachment를 가진 여성은 파트너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관계에 대한 집착과 요구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파트너의 사랑과 인정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관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깊은 불안과 자기 의심을 경험할 수 있다. 회피형 애착 avoidant attachment를 가진 여성은 정서적 친밀감 자체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파트너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이들은
감정적 교류가 배제된 피상적인 성관계를 선호하거나 아예 성적 친밀감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어린 시절 형성된 관계의 청사진은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성적 욕구의 발현과 만족대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2절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 신체 이미지 바디 이미지와 성적 자기 효능감. 신체 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 생각, 그리고 감정을 의미한다. 이는 객관적인 신체의 모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미디어와 사회 문화적 압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여성의 성적 욕구와 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가진 여성은 자신의 몸을 부끄럽거나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파트너 앞에서 나체가 되거나 친밀한 접촉을 하는 상황 자체를 불안하게 여길 수 있다. 성관계 중에 자신의 신체적 결점, 뱃살, 셀룰라이트 등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파트너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관찰자 역할, 스펙테토링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자기 감시 상태는 성적 자극으로부터 오는 감각적 즐거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 뇌의 관점에서 이는 감각 피질과 변형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순간에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전전두 피질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결국 성적 흥분을 저해하고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성적 경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가진 여성은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한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가 주는 쾌락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성관계 중의 감각적 경험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다. 이는 성적 자기 효능감, sexual self-efficacy, 즉 자신이 파트너를 만족시키고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성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높은 성적 자기 효능감은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고 표현하게 만드는 중요한 심리적 동력이 된다. 제3절 생각의 틀, 인지적 스키마 커그니티브 스케마와 성적 환상. 인지심리학에서 스키마란 세상에 대한 정보를 조직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정신적 틀 또는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종교 교육, 미디어를 통해 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무의식적인 성적 스키마, 섹슈얼 스케마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성은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다. 여성은 성욕을 드러내면 안 된다. 성관계는 오직 임신을 위한 의무이다. 와 같은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성적 스키마를 내재화한 여성은 성적 자극에 대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욕구의 발현이 억제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필터는 뇌가 성적 자극을 긍정적인 보상 신호로 해석하는 것을 방해하고 편도체의 경보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성적 반응을 차단한다. 반면 성은 즐겁고 건강한 것이다. 나의 성적 욕구는 자연스럽고 소중하다. 파트너와의 성적 교감은 관계를 깊게 만든다. 와 같은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성적 스키마를 가진 여성은 자신의 욕구를 더 자유롭게 수용하고 즐길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의 틀은 성적 상황을 안전하고 즐거운 것으로 해석하게 하여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전반적인 성적 반응을 촉진한다. 성적 환상 섹슈얼 판타지는 이러한 인지적 과정의 능동적인 발현이다. 환상은 외부의 직접적인 자극 없이도 상상만으로 뇌의 보상 회로, 특히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성적 욕구와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인지적 도구이다. 환상은 현실의 제약, 사회적 규범, 파트너의 한계 등을 넘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탐색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성적 선호를 발견하고 욕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여성의 성적 욕구가 단순히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상상과 인지 활동을 통해 창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제5장 관계와 사회의 울타리, 거시적 맥락에 영향 여성의 성적 욕구는 개인의 뇌와 몸, 그리고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파트너와의 관계라는 가장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장 속에서 꽃피거나 시들고
더 나아가 사회와 문화라는 거대한 배경의 영향을 받으며 그 색깔과 형태가 결정된다. 제1절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의 힘. 관계의 전반적인 질, relationship quality는 여성의 성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계에서 여성의 욕구는 파트너와의 정서적 친밀감, 신뢰, 존중, 그리고 갈등 해결 방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존 겉만이 4명의 기수, The Four Horsemen라고 명명한 비난, criticism, 경멸, contempt, 반거, defensiveness, 그리고 담쌓기, stonewalling과 같은 파괴적인 의사소통 패턴은 관계의 신뢰와 친밀감을 좀먹는 독소와 같다. 지속적인 비난과 경멸은 여성이 파트너 앞에서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며, 이는 편도체의 위협, 탐지 시스템을 만성적으로 활성화시켜 성적 욕구를 근본적으로 억제한다. 파트너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방어하거나 대화를 거부 담쌓기 할 때 여성은 깊은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끼며, 이러한 상태에서 신체적 친밀감을 갈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반대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건강한 관계는 성적 욕구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된다. 특히 자신의 성적 선호 욕구, 그리고 경계에 대해 솔직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성적 의사소통, 섹슈얼 커뮤니케이션의 질은 성적 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파트너가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여성은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이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 더욱 깊은 성적 친밀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제2절 사회문화적 각본, 소치오컬처럴 스크립트과 이중잣대.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사회가 규정한 성적 각본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각본은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성적 역할과 행동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많은 문화권에서 여전히 남성은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반면 여성은 수동적이고 수능적이어야 한다는 성적 이중잣대 섹슈얼 더블 스탠더드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메시지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성적으로 적극적인 여성은 해프다거나 부도덕하다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거나 위장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관계와 사랑을 위해 섹스를 하고 남성은 쾌락을 위해 섹스를 한다. 는식의 고정관념은 여성이 자신의 순수한 신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죄책감 들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내재화된 사회적 압력은 1장에서 다룬 전전두피질의 억제 기능을 강화하여 변형계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충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여성이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온전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억압적인 사회적 각본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적 권리와 즐거움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전체의 인식이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향하여 지난 2파트에 걸친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여성의 성적 욕구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지극히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상임을 확인했다. 그것은 뇌의 깊숙한 곳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섬세한 교향곡으로 시작하여 호르몬의 주기적인 파도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구체적인 신체 반응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생물학적 토대는 개인이 살아온 역사가 담긴 심리적 구조와 만나 비로소 독특한 색깔을 띠게 되며 파트너와의 관계라는 캔버스 위에서, 그리고 사회와 문화라는 거대한 배경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그림, 즉 성적 경험으로 완성된다. 생물심리 사회적 모델, 비아홉 사이코소시얼 모델은 이 복잡한 테피스트리의 각기, 다른 실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렌즈를 제공한다. 생물학적 요인 뇌 호르몬 유전을 이해하는 것은 욕망의 하드웨어를 아는 것이고, 심리적 요인 애착 신체 이미지 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개인의 운영체제를 아는 것이며,
사회적 요인 관계 문화 규범을 이해하는 것은 그 시스템이 놓인 외부 환경을 아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간과한다면 우리는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절반의 진실만을 보게 될 뿐이다. 따라서 여성의 성적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학적으로는 호르몬 불균형이나 신체적 질환을 교정하고, 심리적으로는 부정적인 신념을 바꾸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관계적으로는 건강한 의사소통 기술을 교육하고, 사회적으로는 성평등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긴 분석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서로의 몸과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져다주고,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실현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